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고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경제 수장들이 가상화폐 규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탈세 및 자금 세탁 등 가상화폐 투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국제적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오는 7월 구체적인 공동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수입 항암제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보도에 신라젠이 장 후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제인 팩사백 중국 측 파트너사인 타션린 제약도 6.63% 상승했으며 리스팜과 로연제약, 항서제약 역시 잇따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요일 장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에서 마감이 될 상황이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미국 시장 안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망세, 경계갑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 쪽에서 수급 이탈이 이어졌고 기관 쪽에선 수급으로 방어를 했지만 역시나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도 꼼꼼하게 도와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이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 3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발이 많이 날렸습니다. 정말 날씨가 변덕이 심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기는 비가 와서 아주 좋았고요. 네. 네, 저는 눈보다 비를 훨씬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현재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풀어드리겠고요. 참 돌이켜보니까 참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3월 4일에 강연했었잖아요. 그때 13도였어요. 3월 초인데도. 근데 오늘 몇 도입니까? 서울이 4도, 5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운이 좋았고 앞으로 뭐 저도 그렇고 서울경제TV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봄날에도 또 덕담을 또 해주셨는데, 일단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합니다. 항상 건강관리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에 좀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 정우영 대표님과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도 양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또 FOMC에 대해서 좀 발표가 일어날 예정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완벽한 코스피 분봉 고점 파악 하락 추세의 핵심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아쉽게도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완벽한 코스피의 분봉 고점을 파악하셨고, 그 이후 하락 추세에 대한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풀어볼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강의와 비슷할 겁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 매도에 주력하는 게 이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 매수 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이제 하락한다, 추세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 끊임없이 고점을 파악합니다. 왜? 그때 현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인다거나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기회가 되고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 그게 바로 돈이에요. 선물 옵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선물 옵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지수의 고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바로 돈이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 추세다, 바닥 찍었다,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저점 매수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하락 추세에서는 뭐 최고점 매도도 그렇지만 반등 구간의 고점도 계속 끊임없이 파악해 드립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라고 판단되면 최저점 매수도 그렇게 하지만 조정받을 때 저점도 끊임없이 파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제가 그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코스피 분봉 고점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0초 뒤에 오전 9시 20분 30초에 제가 장중 방송을 통해서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을 보세요. 오늘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에 보시면 3월 21일 장중 방송 동영상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항상 장중에 이걸 잡아드립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뭡니까? 대세 고점이죠. 대세 고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죠? 이건 일종의 반등 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고점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점을 파악해요. 그럼 이게 바로 돈과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추세가 이제 바닥찍고 올라갈 때 그때 또 저점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파악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저점 파악 해봤자 하루 이틀 뒤면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럼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수평선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정확하게 9시 20분에 2492.88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딱 9시 20분 끝나자마자 30초 뒤에 제가 그랬습니다. 고점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한 번도 그걸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종가는 하락으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시도가 됐는데 돌파 못했고요. 그리고 종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나름대로 꽤 나왔었어요. 근데도 돌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정석 투자는 뭐라 그랬죠? 양방향 다 활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상승할 때는 현물에 주력을 해요. 하락할 때는 파생에 주력을 하고요. 하락 추세에서 현물에 주력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보시면 그 우량주라든가 웬만한 중소형주들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들 많잖아요. 왜? 지수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나는 저점 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황을 못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를 해야만 주식투자 성공을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승 트렌드와 하락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핵심이 뭐냐? 시황이라는 얘기예요. 시황을 못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봉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바로 직전 그 월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사실상 거의 다 던지라 그랬어요. 왜 던지라 그랬냐?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마 이때도 매도 사인 안 냈을 겁니다. 그리고 비중 안 줄였을 거예요. 왜? 조정받고 또 가겠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조정받고 또 갈 하락과 추세 하락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했다 그랬죠? 바로 수정지수를 통해서 분석한 겁니다. 금요일 방송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좀 쑥스럽긴 한데, 저같이 분석하는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지수의 분봉 고점을 딱딱딱 찍어줘.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귀찮아서 안 올리는 거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을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대세 고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드리잖아요. 자, 이걸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내일 새벽에 뭐가 있죠? FOMC가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그러는데, 현재 시장의 관심은 뭐예요? 올해 금리 인상이 3회냐 4회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을 3회만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빠지면 우리나라도 연동되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을 4회를 하더라도, 한 번 더 하더라도 지지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SFA입니다. 예측 매매 차원의 단기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확인 매매가 있고 예측 매매가 있어요. 이 용어 자체도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수정지수, 확인 매매, 예측 매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들고 개념 정리해서 이제 적용하는 건데, 확인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반등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확인 매매예요. 예측 매매 뭐냐? 반등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게 예측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차원으로 이제 제가 해드렸고요. 기술 특허 적정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82,3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1차 매수가를 14,700원에 매수했고요. 2차 매수 현재 대기 중인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왜 이게 예측 매매냐? 한번 보세요.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요. 어떤 시그널도 상승 시그널이 없어요. 그래서 예측 매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간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락 추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21선 탈 때 들어간다. 이거는 일종의 예측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확인 매매. 죄송합니다. 확인 매매.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명히 이 구간은 이건 어떻게 되죠? 하락 추세예요.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이탈했거든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선상에서는 5일선, 21선 탈 때 들어간다. 이게 바로 확인 매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이건 예측 매매예요. 여러분들 아마 어떤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여기서 매수 시그널은 없을 겁니다.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예측 매매 시킨 거예요. 왜? 확인 매매 하면은 장점은 뭐냐면 탄력을 확인해서 좋은데 매수가가 높죠. 예측 매매는 사실 반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대신 적중하면 저점 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제가 말한 매수가하고 비슷하니까 만약에 내일 이 가격보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매수 가격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단기 매매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측 매매에서 단기 매매하는 게 이게 현명합니다. 확인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고점 매수한다.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데 단기 고점 매수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이 더 커지죠. 안 그래도 손실이 나는데. 그래서 평택촌의 정석 투자는, 주식 투자는 뭐냐? 그리고 주식 투자는 어떤 식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느냐,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강의해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정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분들이 언젠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이 방송 소개시켜 주셔서 많이 시청하게 해주세요. 왜? 제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정석 투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이거는 정도를 걷는 투자예요. 저는 마인드가 그렇거든요. 정도를 걸으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정도를 걸으면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꿈이 그거예요. 정도를 걷는 사람도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주식 투자는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한 달 매매하고 기뢰 6개월 매매하고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안 한다. 한두 번 배팅하고 만다. 그럼 멋대로 해주세요. 추격매수 하든 말든. 근데 주식 투자를 한 번 하게 되면 평생 못 떠납니다. 벌면 벌기 때문에 못 떠나고요. 날리면 날리기 때문에 억울해서 다시 찾아와요.
돈이 떨어져서 멈추는 한이 있어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석 투자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뭐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주식 투자만큼은 반드시 정도를 걷는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장중방송에 대해서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대표님의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 안에서 투자 전략 글 안에 항상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어제장과 오늘장의 장중방송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매매 복귀를 통해서 최근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짧은 미니 강의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SF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주셨고, 최근에 예측 매매 차후에 단기 매매로 좀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좀 아쉽게도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시황 분석에 대해서 오늘장 더욱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기간의 하락 방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코스피는 하락하고 음봉 마감했습니다.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오늘 기간이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어차피 트렌드 끝났다고 봅니다. 최근에 지수가 비정상적 구간이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습니다. 물론 뭐 특정 종목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역시 하락 음봉을 마감했는데 어차피 둘 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하락 방어에도 결국 하락했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약세로 하락 움직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일양약품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임상 승인 획득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현대차 관련된 소식입니다.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의 흐름 좋았고요. 특히나 현대차 넥소 판매 호조에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일양약품이 올라왔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임상 승인 획득 소식이 들려왔고요. 자, 오늘장에 의해서는 뭐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41,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런 호재성인 뉴스는 전일장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도 같습니다. 일단 전일장에도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은혜 씨가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매도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유출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막상 재료가 나오니까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탄력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출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는 최대한 고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호재성 뉴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는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립니다. 다음 이슈는요. 자, 일단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에 뭐 전반적으로 좋은 랠리를 보여주셨고 그 안에 현대차 넥소 판매 호조에 현대차는 오랜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현대차 종가 먼저 확인을 해드리면은요. 1.31% 상승하면서 15만 4,5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완성차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그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대표님, 일단 뭐 오랜만에 좀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수소차 관련주들은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탄력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도 관망하세요. 그래서 수소차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매수해야 됩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 그 동향도 관련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작년에도 자동차 관련주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 여러 가지로 통상 압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거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철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양보해 주면서 한쪽에서는 우리 요구를 받아달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보편화된 나라가 원래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일본이라든가 뭐 독일 이런 나라에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업계는 내후외환이에요. 국내 그 어떤 뭐랄까요, 이 내수도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통상 압력에 또 견뎌내야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국산차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일차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아마 신문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가격 차이가 워낙 났기 때문에 그냥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20대 직장인들도 외제차 몰고 다니잖아요. 독일차를. 제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자동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놀라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아차 차트예요. 기아차. 저는 기아차에 대해서 2011년, 2012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8만 원에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어요. 기아차에 대해서. 평택촌놈 매니아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워낙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2011년과 12년에 기아차 8만 원일 때 무조건 매도하라. 그 다음에 2013년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언젠가 3만 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바닥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3만 원이 언제 왔느냐? 바로 이때 왔어요. 작년에 왔어요. 장중 기준으로 3만 원 깨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 나왔거든요. 이게 벌써 제가 5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놀랍죠? 사실입니다. 5년 전에 3만 원 찍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기아차가. 근데 그게 바닥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3만 원 찍고 반등 났다 또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왜 이런 분석을 했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과도하게 간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간 것도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지금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본 건데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매수는 좀 늦춰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완성차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고 최근의 뉴스에 따라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방금 전에 대표님이 또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에 관련돼서는 지금은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상 현대차와 그리고 일양약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평택촌놈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펜오션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6.69%의 탄력을 받으면서 52,600원까지 올라섭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도 좀 터졌고 전일의 약세 흐름에 반대돼서 오늘장은 좀 길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한국항공우주 대표님 일단 방산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항공우주 그 회사 관계자나 주주들은 제가 미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갈만하면 제가 방송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매도하세요. 따라잡지 마세요. 계속 그랬잖아요. 아마 김은혜 씨도 벌써 이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시청자한테 유익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실전에서 제가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들은 G선물 매도 기회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이때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매도하세요. G선물 매도 기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그랬어요. 지금 또 그럽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제가 그렇게 조언한 덕분에 이 손해볼 걸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보유자들은 하락하는 거 제가 예측했기 때문에 손해볼 거 막아줬고 신규 매수할 사람 막았다는 얘기죠. 계좌가 반드시 불어나야만 수익이 아닙니다.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동그라미 구간에서 계속해서 경고했었잖아요. 보유자들은 매도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홀딩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매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해볼 거 막아주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주식선물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한국항공우주에 뭐 나쁜 감정 없어요. 이게 만약에 바닥 찍고 예를 들어서 뭐 중장기 상승을 이어간다. 그러면 전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매수하라고요. 상황 논리에 맞게 해야죠. 무조건 어떤 경제TV 나와가지고 뭐 상담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중장기로 좋다. 매수해라. 홀딩해라. 전문가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꼭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경제TV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차피 이 바닥 언젠가 떠나요. 이거 오래 할 생각 없어요. 지금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세요. 상승과 하락을 다 얘기해주는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하세요. 하나만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맨날 상승만 얘기합니까? 하락할 때는 그걸 막아줘야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되든 종목이 되든 상승과 하락을 다 얘기해주고 보유와 매도를 다 얘기해주는 이런 사람을 참고해서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 방산주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 좀 관심 있어 하시는데 자, 현재 부근에서 보유자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의 탄력 이후에 좀 매도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의견입니다.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매도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매도 기회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페노션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좀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먼저 페노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2.80% 빠지면서 5,2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전에도 좀 이슈도 있었고요. 대표님, 오늘 페노션을 관심 종목으로 왜 뽑아주셨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 매매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빠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지금 매도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하자.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원래 페노션은 어떠냐면은 작년부터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 단기 반등이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 이거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펀드에서 단기로 들어와서 짧게 끊어먹고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던지는 건 솔직히 억울하죠. 그 위에서 던질 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는 게 낫겠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더 빠지면 단기 매매로 가자마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미보유자에게는 단기 매매로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단기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대표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 쪽에 문자 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977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준님, 대정화금을 매수가 15,0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대정화금입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17,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정화금을 문의 주셨는데요. 15,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늘 수익권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미 플러스 10%가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상담을 하려고 준비해놨다가 수요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10%가 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시가라든가 장 초반에 적당히 던지시고 재매수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죠.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상승 추세의 종목은 아무리 탄력적이라도 21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 종목의 추세가 뭐다? 상승 추세예요. 언제부터? 여기부터.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탄력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해야 된다? 바로 21선 아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에도 한번 왔었죠. 21선 아래. 그 다음에 여기죠. 이 습관을 들이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분들, 초보자들, 막, 급한 사람들은 막 여기서 막 추격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에서 더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방법이 안 좋아요. 비합리적인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자. 이게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저는 차트 이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이게 일부만 공개하는데 이것만 지켜줘도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가끔 그래요. 기다렸는데 안 와서 못 잡았어요. 그럼 다른 거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칙을 세워서 기준에 부합하면 들어가요. 안 하면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종목이 한두 개입니까? 2,000개예요, 무려. 왜 특정 종목에 집착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리 탄력주라 그래도 21선 아래까지는 기다리자. 안 오면 다른 거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께 이제 이걸 강의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리라든가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 정보를 줘야 돼요. 두 번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수익 정보는 현재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어떤 당위성이 있잖아요. 투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은 게 뭐냐?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시장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석하는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매매 원칙, 이걸 알려줘야지 자생력이 길러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방송해드리면서 단순하게 뭐 위로나 해주고, 그냥 뭐 어떻게 좀 가볍게 그냥, 뭐 대박이니 뭐 무슨, 뭐 이런 표현 아예 안 쓰잖아요. 여러분께 진정으로 자생력이 길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가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정화금입니다. 일단 현재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수익 10%에 대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손절은 본전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이 종목을 또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이밍 방법도 차트 이론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시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끝자리 682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매수가 5,3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먼저 아시아나 항공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4,720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은 아시아나 항공을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최근에 4,000원대 중반대에서 좀 눌렸다가 다시 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육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떤 라인이 됐든 잘못한 거예요. 왜? 21선도 안 빠졌잖아요. 안 빠졌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의 추세는 뭐죠? 상승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크로스되는 부분부터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61선이 120선 돌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해드렸잖아요. 아무리 탄력주라도 검은색 21선 아래, 업종 지수가 나쁘면 61선 위, 지수가 나쁘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자, 최근에 2월, 3월 지수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지수가 흘러내렸죠. 그러면 이때는
21선 아래도 아니고 61선 위도 아니고 120선 아래에서 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네오박스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평가익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황을 같이 보면서 차트 이론을 접목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 하나만 봐갖고 돈 못 벌어요. 절대 못 봅니다. 맞을 때는 그럴듯하거든요. 틀릴 때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차트 분석만 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알파고는 재벌이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개발이 안 되잖아요. 왜? 주식 투자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초보자 때 들은 주식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IQ 200이다.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론대로 움직이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나 알파고도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투자 관련된 거는. 인간의 판단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좋았다 그러면 아마 21선 아래에서 매수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조정받으니까 120선까지 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이 덤비지 않는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5,300원이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갖다 대도 잘못한 거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좋잖아요. 단순하게 뭐 그저 그냥 물린 종목 막 위로해주면서 보도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뉴스에 나온 거 그냥 다 브리핑 다시 한번 해주고 보도지표 한 5개 돌려주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원리와 원칙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드리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알려드려도 돼요.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원칙을 잘 지키시고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일단 상승 시에 대해서는 본전 그리고 본전에 매도하시라 그리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20% 잡아드렸습니다. 저희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는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투자 교육까지 강의를 곁들여서 해주시니까요.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해서 좀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74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형 스펙 3호 매수가 4,000원에 비중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신형 스펙 3호 오늘장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7% 넘게 빠졌고요. 5,7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신형 스펙 3호에 대해서는 7% 넘게 빠졌지만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상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차트가 정말 간단하네요, 대표님. 네, 플러스 25% 또는 플러스 75% 위아래 걸린 대로 매도하세요. 스펙주는 적정 주가 산출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수익이니까 위든 아래든 걸린 대로 매도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이분이 매수하신 게 여기에요. 근데 사실은 잘한 건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으니까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잘한 건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매수한 거는 이거는 일단은 약간 위험하게 매수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상승 추세 맞죠? 맞잖아요. 좀 전에 강의 벌써 몇 번 해드리잖아요. 61선이 120선 올라탔으니까, 돌파했으니까. 그럴 때 언제 한다고요? 나왔잖아요. 21선 아래.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리고 정석 투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는 얘기예요. 과정이 합리적이면은 어떻습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과정이 합리적으로 매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축하는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원칙을 지켜주면 어떨까요? 더 싸게 매수하잖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25% 또는 75% 목표가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요. 끝자리 053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매일 시청 중입니다. 한일진공을 매수가 2,417원에 비중 20% 손절가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희 애청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장의 한일진공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2.86% 빠진 2,21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한일진공을 매수를 하셨고 매일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늘장 좀 빠졌지만요. 거의 손실 구간 그래도 있으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예요.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완전히 끝나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200원 정도 더 빠지면 이제 완전히 흘러내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 변곡점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뭐 단기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오던가 아니면 추세 반등이 나오던가 뭔가 반등은 시도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이렇게 G20 회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없애겠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이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탈세를 막고 뭐 무슨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걸로 이제 어떤 규제를 좀 하면서 좀 보완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한일진공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도 어때요? 지금 굉장히 지금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적정 주가가 얼마냐? 6,600원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테마주들은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적정 주가 대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기술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 가담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있는 분들은 이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돼서 끊임없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황적인 측면도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일단 한일진공은 상승 시 본전 그리고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75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륙 제관을 매수가 6,280원에 비중 10% 움직임이 지루합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대륙 제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6,16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자체가 6,200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좀 움직임이 없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하시는데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적정 주가 17,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완전히 관심에서 끊는다. 이건 좀 억울해요. 하지만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또는 손절 라인 좀 짧게 잡아드렸고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저점 매수로 좀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말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38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퓨처캠을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4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자리 퓨처캠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역시나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21,900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손실폭이 좀 꽤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시황을 안 보셨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매수가 자체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 추세형의 종목 21선 아래 매수가 딱 맞거든요. 검은색 21선이니까. 문제가 뭐냐?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지수가 내려갔잖아요. 특히 2월에 어떻게 됐죠?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월에 같이 급락하는 거예요. 지수가 2월에 급락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3월에 좀 반등 나오려고 지금 찌글찌글거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흐름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뭡니까? 지수 연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수가 상승 추세이면서 갈 때 아무리 탄력주라도 21선 아래 매수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업종이 나쁘다. 그러면 61선 위. 지수가 조정을 세게 받았다. 그럼 120선 아래입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구간이잖아요. 빨간색 120선 아래.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차트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어요. 시황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원리와 원칙, 메커니즘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니까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꼭 메모하셨다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황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종목의 선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일단 대표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린 상황이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83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뉴프라이드를 매수가 6,000원의 비중 5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먼저 뉴프라이드 오늘장의 흐름은요. 3.41%가 빠지면서 3,545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 변동성이 꽤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6,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워낙 고점 매수가 들어갔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진단할 것도 없어요. 이분은 사실상 기초가 안 돼 있고 너무 도박 같은 매매하셨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홀딩한 겁니다. 여기서도 홀딩, 여기서도 홀딩, 여기서도 홀딩.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 주식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60%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인들이 실패하는 4가지 요소.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매 종목 해서 거의 100%다. 1년 내내 덤빈다. 이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저점 매수한다. 손절 칼같이 지킨다.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조절한다. 그리고 1년 중에서 어떤 애는 3개월, 어떤 애는 6개월 정도만 집중한다. 이거를 지키면 되는데 이분은 정말 ABC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이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건데 그럼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국 투자는 결국 확률 게임이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자생력이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확률이 자꾸 줄어들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더 많은 종목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뉴프라이드, 이전에 뭐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도 좀 홀딩을 하셨었던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20% 또는 60% 매도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상담, 들어가 볼게요. 끝자리 788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5,110원의 비중 1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의 도화 엔지니어링 종가는요,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5,09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렇게 하세요. 절반 매도 후에 절반은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플러스 10% 이제 간단하게 단기 매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이 종목은 크게 중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주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일단 절반의 비중을 매도 후 절반은 또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10%. 일단 현재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절반의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과 그리고 시황 분석 대표님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정용 대표님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면은요. 다양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공지사항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